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4개년 기출문제 강의 개설을 했고, 지금 뭐 1주, 2주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문제풀이 강의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자 영상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때 OT에서도 뭐 충분히 말씀드렸다 생각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왠지 회차별로 지금 기출문제가 주어지면 모의고사처럼 풀고 실력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왜냐면 아직 시간 많아요. 아니 4월 4일 날 국가직 9급 일정 발표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국회직이랑 뭐 소방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보기도 해요. 그리고 지방직 9급이라 하더라도 6월 말에 시험 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 내일 모레 시험장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4월 초에 시험 본다고 합시다. 12월, 1월, 2월, 3월, 4개월이나 남았습니다. 4개월이면요. 충분히 뭔가 더 많이 보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실력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해커스에서 합격 예측 모의고사 간간히 실시하죠. 그거 보지 말란 얘기는 아닌데요. 그거에 일희일비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 위치는 딱 어느 정도냐? 기본 강의 2개월 들으면서 1회독 했죠. 심화 강의 2개월 들으면서 2회독 했습니다. 이제 4개년 기출 들어와서 3회독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경험상 어떻느냐? 어떤 시험이든 어떤 과목이든 3회독까지는 다 완료를 해야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비로소 내 실력 향상에 직결시킬 수 있는 공부를 다 마치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그거를 할 준비가 완료가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3회독을 아직 안 마쳤다. 딱 지금 여러분 상태죠. 아직 이해도 온전하진 않아.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이해 다음에 암기입니다. 그럼 그 다음 순서인 암기도 아직은 부족하겠죠. 여기까지 다 맞춰야 조금의 응용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잘 안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럼 결국 요약하면 이겁니다. 문제를 풀어봤는데 선생님 작년 따끈한 기출 25년도 국가직 국어 풀어보니까 점수가 형편이 없어요. 나 법학 적성이 없는 걸까요? 공부 방향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저번 영상에서 설명한 그런 복습 방법 같은 걸 잘 실천하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단계별로 이해와 암기를 나눠서 앞으로의 회독을 통해 내가 더 보강하면 되겠구나 계획 잘 세우고 있는 분이라면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절대적으로 아직 공부량이 부족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4개월 동안 잘 메꿔가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모의고사 잘 보겠죠. 누군가는 문제풀이 했다면 신바람이 날 수도 있어. 축하드릴 일인데요. 어차피 대다수는 아닙니다. 대부분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차피 최종적인 점수,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칠 점수는 시험장에서의 점수지 지금 모의고사에서 몇 점이 나오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문제가 잘 안 풀린다 해서 뭔가 잘못되고 있나?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부를 절대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된다면서요? 나 근데 하루하루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단위로 더 쥐어짜릴 시간이 없는데요. 뭘 더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수험 생활 전반에 있어서 내가 지금껏 공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한 방울도 길바닥에 흘리지 말고 이 모든 걸 품에 안고서 시험장 안에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1년 공부를 했다 그러면 1년치 공부한 양을 모두 누적시켜서 그걸 다 시험장에 갖고 와서 쏟아내야 된다는 거죠. 누수가 없어야 돼요. 문제풀이 강의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새 출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찬바람 불고 나 지금 긴장되니까 문제풀이 미친 듯이 해가지고 나 이거 눈에 다 바른 상태에서 들어가서 완벽하게 풀 거야 라는 마인드로 갑자기 새 출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특징 기본서를 다시 안 봐. 분명히 이 지문 기본서 돌아가면 확실히 판례 문장이 어떤지 확인할 수가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 비교하라는 거, 뭔가 비슷하니까 같이 알아두라고 한 거, 거기에 그 필기가 있거나 관련 판례, 비교 판례가 같이 있는 거 알아.
근데 확인 안 해요. 왜냐? 마음이 급하거든. "아이 기본 강의 들은 게 언젠데 아직까지 그거 붙들고 있어." 하면서 문제풀이만 하기 시작하면 앞서 배운 내용이 단절되기 시작해. 그럼 뭐가 안 되느냐? 누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절을 안 시키려면 뭘 해야 되냐면 문제풀이 단계에 들어와서도 앞서 배운 내용, 특히 기본 강의 때 개념 다진 거랑 연계를 수시로 해 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안 하면 지금껏 공부한 거 기본 이론 따로, 지금부터 공부할 거 기출 따로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연계 안 되기 시작하면 그냥 지금 행정법 1 공부 옛날에 했고 행정법 2 혼자 새로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둘 다 날라가고 남는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하면서 도대체 어디서 출제된지 감조차 없이 그냥 눈두덩이에 바르기만 해. 밖에 나가서 찬바람 한번 쐬면 다 날아갑니다. 그거 오래 못 가요, 여러분. 당장은 그 지문이 OX 어디 퀴즈에 나오거나 모의고사에 출제되면 점수 올라가는 재미는 있겠지만 그 정도 점수 가지고 합격하기는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자, 그럼 문제풀이 할 때 뭘 어떻게 해야 연계를 할 수 있습니까? 문제풀이 시간에 문제풀이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실력 점검을 하면 안 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일 모레 시험장 들어가냐고. 우리는 3회독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발췌독을 하라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풀다 보면 내가 놓친 부분이 뭔지가 보여요. 그렇잖아요? 나 이거 그냥 기본서 읽을 때는 당연히 안다 생각했고 그래서 별로 힘주어 강조해서 보지 않고 넘어갔는데 문제 풀어보니까 나 이 부분 놓치고 있었구나. 정확히 아는 게 아니었구나. 찾아냈으면 돌아가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4개년 문제집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거죠. 자, 뭐 예습해야 되냐 뭐 물어보시는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뭐 수업 시간에 와서 일단 해설부터 들으셔도 돼요. 왜냐? 문제풀이하는 시간 아니니까. 자, 아무튼 수업 시간에 이걸 동시에 하든 내가 뭐 그 전에 쉬는 시간에 가볍게 하든 문제를 가볍게 훑어봐요. 그러면 1번 문제 1, 2, 3, 4번 선지가 있네요. 훑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충실히 복습하고 넘어왔다면 뭐 고득점을 하기는 어렵지만 아예 생으로 모르진 않아. 그래서 쭉 보고 1번 선지는 그래 이 내용 그거구나. 기본서에 이런 내용 있었지 하는 게 떠오를 수 있고 2번 선지는 이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야 그새 또 날라갔네. 찾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야 나는 왜 몇 문제 중에 막 두 문제밖에 기억 안 나고 세 문제는 막 기억이 안 나지? 실력 점검하지 마시고요. 놓친 부분 찾아냈으면 사실 이상적인 건 이겁니다. 내가 기본서 알아서 펴보고 이거 여기서 출제됐구나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게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에 뭐가 있습니까? 기본서 페이지 어디서 출제된지 다 적어놨잖아요. 그거 보고 돌아가세요. 마음 편하게. 왜냐? 우리의 목적은 돌아가서 기본서를 읽는 거지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었거든요. 가서 돌아가서 내가 뭘 놓친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눈으로 그냥 확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3번 새로 알게 된 판례나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예전에 이런 뜻이라 생각했는데 그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몇 번 읽으면서 아예 생으로 놓쳤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내 손으로 메모를 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 커뮤니티 들어가서 눈팅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커뮤니티에는 댓글도 많이 달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서 눈팅만 하지 마시고요. 댓글을 좀 다세요. 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풀이를 한다는 건 기본서를 재탐색하는 도구예요. 말이 거창하지 뭘 빼먹었는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에서 뭐가 많이 빠져있네? 벌써부터 멘탈 혼자 스크래치 내고 당황해하고 할 게 아니라 빠졌네? 돌아와서 채워야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지금 몇 점을 맞느냐가 아닙니다.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아니에요. 어디서 출제됐는지 찾을 수 있는 상태로 넘어가는 게 우리 목표예요. 왜냐? 어디서 출제됐는지 내가 찾을 수만 있으면 돌아가서 보면 그만이고
만약에 25년도 국가직 9급 내가 뭐 막말로 50점 맞았다 합시다. 그냥 생으로 풀어보니까. 근데 생각해봐요. 내가 어디서 출제되는지 기본서에서 찾을 수 있어서 몇 번 돌아가서 한 두세 번을 봤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똑같은 25년도 국가직 9급 풀어봤을 때 50점이 나올까요? 절대 그렇게 안 나오겠죠. 이미 가서 몇 번을 봤는데 똑같은 문제 다시 회독했을 때 그 점수가 그렇게 나올 리가 없지. 그리고 시험은 뭡니까? 결국 빈출 지문이 반복이 됩니다. 다만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형을 하죠. 출제위원도 자존심이 있지. 근데 무지성으로 눈에 발라둔 상태에서 내가 익숙한 지문이 나왔어, 안 나왔어, 요것만 가지고 틀린 그림 찾기로 풀려고 마음 먹으면 그게 시험장 가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당황한 상태에서는 안 보여요. 뭘 변형한 건지 안 보여. 그래서 이해를 좀 해두고 키워드 위주로라도 내가 암기를 마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마친 상태에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고 시험장 들어가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왜 전범위 문제풀이를 해요? 지금 회차별로 문제를 실어 놓으셨는데 이거 전범위라서 초반에 특히 나 복습할 때 어마어마하게 시간 걸린다. 단원별로 하면 안 되냐?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기본서 당연히 단원별 진도에 맞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오셨고, 그리고 우리 워크북을 통해 심화 강의할 때도 기본서 편제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2회도까지를 기본서 편제에 맞게 단원별 진도에 맞게 정주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졌거든요. 뭘 확실히 알고 뭘 모르는지 구분이 좀 안 되기 시작해. 왜냐? 익숙해졌으니까. 그대로 또 진도에 맞게 정주행 3회차를 해버리면 약간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져요. 아, 이거 좀 익숙한데? 그냥 넘겨도 되겠지? 근데 진짜 내가 그걸 이해했느냐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선한 자극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2회독 정도 하셔서 어느 정도 익숙하셨을 텐데 한번 그러면은 랜덤으로 체크리스트 한번 던져드리겠습니다. 이거 기본서에서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다 쳐. 진짜 그 의미인 거 알고 있어요? 자극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커리어 목표는 몇 점 맞았는지 보는 게 아닙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2회독이나 했지만 분명히 어딘가 소홀히 했을 수밖에 없어. 그 점을 적극적으로 찾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빵꾸난 데가 어딘지를 찾자. 그 빈틈을 메우는 게 지금 4개년 기출 강의의 복습이니까 조급해하지 말자는 거죠. 물론 멘탈은 만시창이가 될 겁니다. 전범위로 나 아픈데 쿡쿡 찌르면서 여기도 빵꾸 저기도 빵꾸 찾는 게 당연히 괴롭죠. 아니 왜 벌써 까먹었지? 야, 이게 표현 조금 이렇게 틀어놓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몸에 생채기를 많이 내놔야 그게 아물면서 새살이 돋아나고 그게 내 실력이 됩니다. 자, 더 어려운 건 이겁니다. 그 와중에 기본서나 워크북에 없던 내가 몰랐던 판례도 등장하네요. 이것도 추가를 해야 돼. 기존에 내가 알던 것도 날라가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뭔가 추가가 돼. 그때마다 뭘 해야 되느냐? 기본서로 들어가서 관련 내용, 정확히 그 똑같은 판례는 없지만 이 법리에 대한 내용일까? 본인이 생각을 해보고 이해를 했으면 거기다가 추가를 해야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힘듭니다. 근데 한 가지 위로를 드리자면 뒤로 갈수록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왜냐? 우리 시험은 중요한 게 반복되니까. 표현만 조금씩 달라지지 뒤로 가도 군무원 시험이든 소방이든 국회든 결국에는 중요한 거 위주로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각 시험 특성상 조금 뭐 지역적인 거 추가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본서로 처음에 한두 번 돌아간 게 되게 힘든데 계속 오다 보면 길이 닦인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알게 돼. 이거 기본서 대충 이거 100페이지 언저리 아니야? 직권 취소 여기잖아. 아, 이거 돌아가면 분명히 이 내용이 있겠네? 하는 게 예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반복하면서 빈출 지문과 기본서에 있는 관련, 비교돼야 될 내용은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강의 후반부에는 이제는 해설에 기재된 페이지를 안 보고도 기본서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거기 가면 무슨 내용이 있을지 감이 생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겨우 고생고생하면서 4개년 마쳤고 종강을 하고 나서 이제 기본서를 다시 사회독재 정주행을 합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책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2D였거든요. 뭔가 3D, 4D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간 자주 본 부분이 있거든요. 시험에 계속 반복된 부분은 내가 몇 번씩 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2D인데도 볼록 튀어나오고요. 아, 이거 야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본 거야 이거? 그리고 이 부분 나 옛날에는 되게 뭐 거창한 내용일 줄 알았는데 야 내가 4개년 기출 한번 돌려봤는데 그렇게 자주 돌아온 것 같진 않아. 근데 밋밋하게 보여. 무슨 얘기냐? 이 내용마다 내 눈에만 보인다고요. 해발고도의 차이가 보여. 마치 우리나라 지형이 저기 뭐 동쪽으로 가면 막 태백산맥 삐쭉 솟아 있고 어디 가면 평지고 하는 것처럼 중요도에 따라 해발고도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회독을 거듭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좀 신바람 나는 거죠. 아, 중요한 거 여기구나. 이 정도는 조금 지엽적이네. 이게 보이니까 회독할 때 강약 조절이 되고 모든 페이지 300 몇십 페이지를 똑같은 비중으로 읽지 않아도 되니까 빨라지죠. 자, 그리고 나서 4개년 종강을 하게 되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로에 놓일 겁니다. 자, 여러분 자주 질문하시는 게 선생님 컴팩트한 건 좋은데요. 4개년 기출 가지고 이거 내가 원하는 점수 맞을 수 있습니까? 자, 저는 90점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꼭 100점을 맞아야겠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시하는 필수 커리 6개월 과정의 목표는 최대가 95지 100점까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대부분 100점을 고집할 이유는 없으니까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네, 맞습니다. 라는 건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양이 충분한지를 떠나서 어쨌든 주관적으로 내 심리에 있어서 뭔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나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남들 못지않게 잘 보겠지 하는 믿음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의욕이 넘쳐서 더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과연 객관적으로 그걸 할 여력이 있을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앞서 동영상 몇 개 이제 제가 올렸잖아요. 거기서 강조했던 게 아쉽게도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6개월 안에 이 모든 게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8개월, 9개월, 10개월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1번. 나는 6개월 커리 들어보니까 선생님 좀 잘 맞는 것 같은데요. 4개월 커리까지 다 흡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 11월, 12월까지 하면 종강이죠. 그러니까 1, 2, 3월 동안 뭔가 더 조금 더 양을 확장해서 기출문제 풀어보고 싶어요 하면 이런 분들은 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제가 선택적인 커리로서 뭘 개설하느냐? 홍 변호사님 단원별 문제풀이 집으로 그게 이제 처음에 7개년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좀 8개년으로 확장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본 4개년을 포함해서 양을 좀 늘려서 7, 8개년 기출을 다루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선생님, 그럼 결과적으로는 나 8개년 다 봐야 된다는 얘긴데 아니 그럼 굳이 4개년 찍고 가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찍고 가야 된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마치 내가 초보 운전이야. 서울에서 지금 부산까지 갈라 그래. 한 큐에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중간에 최소 대전은 한번 찍고 좀 쉬었다 가야지. 화장실도 한번 갔다가 뭐도 먹고 그러고 좀 쉬었다 가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 그 중에서도 최신 시험의 지문이 당연히 중요도가 높겠죠. 그러니까 최신 4개년으로 공무원 군무원 시험 지문을 한번 돌리고 나면 어차피 자주 나오는 것들은 이 안에서 충분히 되풀이가 됩니다. 일단 빈출 지문 커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신 4개년이 있고 그 다음 4개년 이후 구닥다리 4개년이 있다면 최신 4개년 위주로 여기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어차피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8개년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먼저 최신 4개년으로 뼈대를 다 세운 후에 내가 여력이 남는 걸 확인하고 여기다가 살을 붙이는 게
공부 순서상 맞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6개월 만에 필수커리 소화하는 것도 힘들어서 또는 내가 육아를 병행하느라 직장에 다니느라 시간이 부족해서 선생님 2월 달 돼서야 4개년 커리까지 끝났습니다. 이런 분들은 더 나아가고 싶은 불안감은 있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선택의 여지 없죠. 거기서 멈추셔야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여기서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남들 다 한다 그래서 갑자기 벽돌 문제집 사와서 돌리기 시작하면 넓고 얕게 끝나요. 넓게 공부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얕아. 그거 몇 번이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정도 깊이로 시험장 들어가서 자유자재로 정오 판단을 해서 답을 골라낸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결국 최소 4개년까지는 소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시간 없으면 거기서 스탑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뭐로 봐도 내가 소화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공부라는 거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 4개년부터 잘 소화를 하고 그 다음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저는 요 정도만 해도 90점대 맞는 건 충분하다 생각하고 솔직히 이 다음 문제는 결국 여러분들의 불안한 심리를 달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도 수험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니까 선생님 저는 못 믿겠어요. 8개년까지는 봐야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 저 불만 없습니다. 다만 8개년을 하든 그 다음 10개년을 하든 과연 그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4개년을 충분히 소화한 상태에서 넘어갔느냐가 일단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최신 4개년이라도 완벽히 학습하고 기본서에 단권화가 다 돼 있어야 돼요. 이것도 이제 영상을 따로 찍어서 단권화 얘기할 건데요. 최종적으로는 문제집을 회독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다 모든 걸 모아놔야 돼. 왜 그러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누적과 연계가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공부한 걸 끝까지 다 누적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내가 집어들었고 그 뒤에 커리에서도 계속 돌아와서 누적을 시켰던 그 단권화된 기본서를 가지고 막판에 회독을 하면서 그걸 마무리 컨텐츠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특강을 듣든 모의고사를 풀든 간에 뭔가 토핑을 추가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메인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4개년 기출 내가 완전히 학습했습니다. 근데 어디 막 모의고사 보고 벽돌 문제집 보고 무슨 뭐 어플 가지고 기출 돌리다 보면 여러 가지 지엽적인 선지들 나와가지고 멘탈이 깨져요.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데 여력이 되면 더 하시는 건데 안 되면 스톱하는 게 맞댔잖아요. 안 돼서 스톱할 건데도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는 좀 명심을 하셔야 돼요. 지엽적인 그 선지들 몇 개 못 맞춰서 아슬아슬하게 시험 떨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 악몽을 꾸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떨어지는 분들은요, 저는 항상 물어봐요. 국가직 끝나고 항상 이제 지방직 대비로 상담 요청 많이들 하시거든요. 무슨 문제 틀리셨어요? 몇 개 틀리셨어요? 몇 번인가요? 다 물어봐요. 보면 빈출 지문을 많이 틀려서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지 그 지엽적인 거 몇 개, 한두 개 더 틀려서 아슬아슬하게 컷을 못 맞추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 목표가 100점이고 수석 합격이야. 이러면 이걸 다 봐야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목표가 아니죠. 95점 맞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나머지 그 이상의 고득점은요, 여러분, 국어, 영어, 한국사를 만점을 맞아서 평균을 끌어올리는 거지 전공 과목으로 평균을 그렇게까지 끌어올린다? 현실적이지 못하고 지금 출제기관의 출제 기조에도 맞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왜 선생님은 필수 커리를 기본 강의, 심화 강의, 4개년 기출까지라고 할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사실 강사 입장에선 1년치 커리를 운용을 하는데 그 모두가 필수입니다. 다 들으세요. 라고 하는 게 당연히 본인한테는 이득이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필수 커리는 6개월입니다. 그 뒤부터는 선택입니다. 라고 하느냐? 결국 여러분 입장이라면 나는 여기까지가 필수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 결국에는요, 행정법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공부법을 몰라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식을 많이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공부법을 여러분들한테 전수를 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강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강사 인강 안 듣는 사람 있을까요? 다 1타 강사 강의를 듣습니다. 합격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나면 다 그 강사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게 마치 비결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합격한 사람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 1타 강사 강의를 듣고 떨어져요. 근데 보통 그걸 간과를 하죠. 그 강의를 들었느냐, 그 책을 봤느냐는 사실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공통점이에요. 붙는 사람, 떨어지는 사람 모두의 공통점이고요. 결정적으로 합부를 가르는 요소는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했냐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공부법이라는 건 6개월은 있어야 여러분들한테 전수가 가능해요. 전범위 기본 강의에서 제가 다 다뤄드리잖아요. 지식을 전달하는 건 어떻게든 2개월 이내로 맞추겠는데 공부법을 전수하는 건 최소 6개월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아무리 줄이고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 이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필수 컬이 6개월이니까 제발 이만큼은 생략하지 말아주세요. 내용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부법이 훨씬 중요한데요. 이거 흡수시키는데 최소 6개월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들 합격할 머리는 충분해요. 지능의 문제,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뭐 몇 등급 맞으냐 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가장 잘 알아요. 이거 해볼만 하다 해서 지금 책상 앞에 앉아 있다는 건 진짜 해볼만 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야. 결국 스킬적인 부분, 불합격을 피하는 공법을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 모순이라고 느끼는 게 법과목 어렵다 하면서도 이해할 시간, 암기할 시간, 그리고 그 모든 것과 연계해서 차분히 문제풀이 하면서 나한테 빵꾸 난 게 뭔지 점검할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한테 허락을 안 해줘. 어렵다고 하면서 조급한 마음에 문제풀이 완전 이른 시점에 땡겨가지고 불안감만 달래다가 시험장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공부만 많이 했지 점수는 실력은 잘 안 늡니다. 공부는 항상 이해, 암기,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하면 자꾸 오해가 생겨. 정확히 말하면 이 앞에 공부했던 이 이해와 암기했던 것들과 연계해서 문제풀이 하는 순으로 나아가야 내 실력이 비로소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6개월 과정은요. 듣고 나면 몇 점 보장. 이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준비가 이제 다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제품을 떠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점 가서 기출문제집 아무거나 골라 잡고 스스로 풀어도 맞다. 이것도 돌아가가지고 기본서 확인하고 관련 내용 보고 혹시 없으면 단거나 하고 내가 오해한 거 있으면 또 옆에 메모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자동적으로 체화가 돼서 진행이 되거든요. 이것만 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공부를 하든 점수가 오를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범위에 대한 내용 전달은 기본 강의 전공할 때 진작에 끝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6개월 과정을 다 마쳐야 비로소 나한테 바람직한 공부법,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공부하는 그 공부법이 이제 체화가 완료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흘리는 피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이제 점수에 직결되게 되는 겁니다. 자, 뭐 구체적인 얘기는 어차피 우리 또 2달 동안 4개년 기출 강의 열심히 진행할 테니까요. 디테일은 그때그때 설명을 드린 걸로 하고요. 문제풀이 강의에 있어서 좀 막막했던 분들은 이거 보면서 감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